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물가 두 달째 2%대 금리 인하론 솔솔입니다. 물가 무슨 물가냐?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2%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때 거의 4% 가까이 육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3.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상승률이 근데 2%대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금리 인하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전히 과일은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물가가 떨어진 게 맞나 체감이 썩 바로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수치적으로는 꼭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2%대가 두 달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 얘기 말고 세금도 좀 인하하자, 세금도 좀 줄이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동아일보. 민주당 종부세 완화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축소. 네, 민주당 종부세 얘기했었죠. 종부세 이거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속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특히나 이 굉장히 이 감세 이슈들 이런 것들은 원래 보수의 이슈인 건데 민주당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보수 이슈를 좀 선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야당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세금을 또 깎아주면 나라 고가는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라 고가 상황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문정부 나랏빛 왜곡 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 때 나랏빛 국가 채무 비율이 발표한 게 왜곡이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볼까요? 당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신경 써주세요라고 지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가 이거 두 자릿수로 낮춰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면 153%인데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153%인데 81%로 줄였다라는 게 감사원의 결과 발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정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내가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원 결과 이 감사 발표가 맞다고 한다면 나랏빛 왜곡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동안 나왔던 게 소득, 고용 관련한 통계도 조작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전망치도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전망, 통계치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 한다. 곧 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에 실사격 훈련을 한다라는 건데 원래는 6년 만이죠. 6년 동안 못했습니다. 왜?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안 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9.19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안을 올린다라고 했어요. 안 올라갔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요한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19 군사 합의는 폐기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요 군사 합의에 서북도서에서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끔 규정을 해놨었는데 요게 효력이 정지되다 보니까 연평도, 백령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북한이 혹시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바로 확성기도 쓸 수 있게끔 법적으로도 좀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전공의 사직 허용, 퇴로 터졌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전공의 사직 허용을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누가 했느냐?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하겠다, 면허 정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더불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선 원래 이거 우리 뭐 선처 없어요. 무조건 원래 원칙대로 갑니다. 라고 한 거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국민일보 지금 회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면 이제 공은 다시 또 한 번 전공의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14억 젊은 대륙 핵심 광물 잡았다. 이 사진 볼까요? 윤 대통령과 옆에 네,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연합 의장 무함마드 울디 쉐이크 엘 가지아니 모리타니 대통령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어쨌거나 어제 윤 대통령과 이 아프리카 정상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하고 정상회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공동선언문이 있냐 없냐의 여부죠. 공동선언문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 한 아프리카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인데 핵심 광물 대화를 만들자라고 이 공동선언문에 실었어요. 왜? 아프리카가 니켈 등 광물이 전 세계에서 30%나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우리나라가 ODA에 100억 달러를 좀 더 추가해서 확대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파란 바다죠. 바다에 뭔가 봤는데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들 제주 앞바다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아유,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가 나타났네 싶은데 살짝 좀 다르죠. 어디가 다르냐? 네, 여기입니다. 돌고래가 다른 작은 돌고래를 머리에 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미 돌고래가 이미 죽은 새끼 돌고래를 머리에 이고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미는 새끼가 죽은 걸 모르는 걸까? 알아도 놓을 수 없는 걸까? 네, 애잔한 마음이 드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페이퍼 컴퍼니, 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종이상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죠. 쉽게 얘기하면 가짜 회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등장한 건지 좀 보겠습니다. 영일만 유전, 아브레우, 오늘 방한, 제기된 의문, 석유공사랑 소명 논의하겠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일만 유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여기 영일만에 유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추 승인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전문가 그룹,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미 액트지오입니다. 이 아브레우 미 액트지오의 고문이죠. 이 고문이 오늘 방한하다. 오늘 오전 11시쯤 네,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방한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기된 의문, 석유공사랑 소명하는 방안을 좀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오고요. 오늘 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죠. 준해 석유공사랑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네, 이번 주 안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목금토입니다. 목금토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뭐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왜? 비밀 유지 협약의 기술 측면은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추 가능성, 경제성에 대해선 설명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부분들 뭐 시추 가능성, 경제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제기된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기된 의문이 그것뿐이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브레우가 속해 있는 미국 액트지오의 본사 전경의 모습입니다. 본사? 회사야? 이거 일반 가정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법하죠. 네, 생각을 할 법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액트지오 직접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겁니다. 액트지오 본사에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집 앞에 임대 입간판이 서 있고요. 본사 건물인데 이게 비어 있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이미 정리가 끝난 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임대 입간판 for 리즈 임대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경에 봐도 앞에 이게 잔디도 깔려 있고요.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가정집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대라고 붙어서 그래서 부동산 매물 중개 사이트도 또 가봤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평범한 이 가정집 모습이죠. 아까 본 사진과 똑같죠. 거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매물로 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 안에 내부를 보면 내부 그럼 겉모습만 그렇고 안에는 회사인가 싶은데 안에 내부도 일반 가정집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식탁 테이블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어제 다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들과 같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최수영 위원님.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주택만 보고 그러니까 그 외형만 보고 지금 네. 내부 그다음에 지금 뭐 임대 얘기만 본다면 의심을 할 구조가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부티크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탐사 시추라는 게 매우 고도의 정밀성과 그다음에 기술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뭐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은 이를테면은 뭐 한국에서 뭔가 의뢰가 들어왔다면 협업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협업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은 단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고도의 기술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였다, 실제 이런 가지고 흩어졌다를 뭐 수시로 거죠. 사람이 많이 근무하거나 외형이 크다거나 무슨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도 보면은 대형 증권사가 있고 소수의 이제 부티크라는 형태의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런 투자 형태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용된다고 하는 일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만 가지고 여기가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단정 짓기엔 매우 좀 무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그래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성과를 몇 번 낸 걸로 알려진 그런 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말이죠 조금 단위가 좀 커서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게 리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임대가 되고 그다음에 보통 매물로 나와 있고 전경이 저렇다만 그래가지고 네. 단정 짓기엔 너무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아브레오 박사도 말하자면 이제까지 경험을 놓고 보니까 22개국의 31개 현장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입증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괜히 대통령까지 발표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직접 이것을 지휘했던 아브레오 박사가 방안에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온라인상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석유 매장 설근 거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감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올렸죠. 이런 어떤 뭐 약간 인터넷 기사를 지금 올렸습니다. 뭐 조사했던 기업 1인 기업의 주소가 자택이더라 라는 거 그리고 뭐 최고라고 하는데 브라질 시추회사 기술 책임자가 대표더라.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이거 제대로 해명 안 하면 그러면 이거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거 미국 현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면밀히 검증할 정보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거 수상해요. 주시해야 됩니다. 검증할 게 많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김준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수상한데 의혹이 좀 있는데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민주당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 나왔지만 국면 전환용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더라도 정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이런 시추 승인이라는 절차가 공식화된 건 아니고 보통은 뭐 장관 전결 이 정도로 처리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아주 없는 발표였겠느냐라는 물음표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부합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 같은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시추 한 번에
수백억 원이 듭니다. 총 사업 규모는 1,000억 원대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어떤 조사 그리고 사전 검토는 당연하지만 필요해 보입니다. 이 굉장히 굴지의 기업인 것처럼 어쨌든 느껴졌단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봤더니 사실상 이거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주택으로 보이는 현황입니다. 여러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률 20%와 관련해서도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엄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저희한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번 신년 기자회견 때 대량으로 석유가 묻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아니었던 걸로 종결된 적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를 이 정부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꼭 액트지오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지역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체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 검증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면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제 저희가 그래서 최남호 산업부 차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MBN에 왔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업체 자체가 이제 지질 전문 부티크라고 해서 예. 전체 규모는 1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규모가 작습니다. 다만 특히 심해에서 지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 중에 3분이 이 회사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회사를 설립한 비토르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차관도 직접 알고는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13명밖에 안 돼요, 직원. 근데 규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매일경제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가 직접 이 아브레오 고문을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접촉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포항유전 매우 유망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페이퍼 컴퍼니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회사 괜찮은 회사인 거야?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액트지오사가 메이저 심해평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회사 규모도 작아서 분석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브레오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회사는 작지만 아주 민첩하고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선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라는 겁니다. 네. 작지만 민첩하고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뭐 규모가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차재원 교수님, 네. 김준혁 의원이 좀 수상한다라는 그런 아까 글을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의혹을 좀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의혹이 좀 이런 얘기로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회사가 액트지오와 그리고 아브레우 박사가 네.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인 거는 저는 뭐 맞지 맞다.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상태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전을 개발할 때 3단계가 있는데 물리 탐사를 지금 끝낸 상황입니다. 물리 탐사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서 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음파나 뭐 지진파를 보내서 지형의 해저의 지형 구조를 이렇게 탐사를 하는 정도인데 그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 분석하는 기관이 바로 액트지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은 따로 있고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의 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계 최고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정도 판독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뭐 저는 그 정도 충분히 순구합니다만 네. 단 하나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왜 그러면 액트지오라는 회사 한 군데만 그러면 문의를 했을까? 아. 예를 들면 아무리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권위를 가진 회사들이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복수의 기관에다가 크로스 검증을 시켜야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진단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이라는데 5개 뚫는다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러한 그 실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질 탐사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있어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인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는 이 프로젝트에 아예 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또 소홀히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교차 검증 차원에서 꼭 액트지오 말고 딴 데도 한 번 더 했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겠느냐. 더불어서 왜 우리나라 국책기관은 아예 완전 빠졌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액트지오가 뭐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사실 논란이냐. 성공률이 20%라고 얘기를 했었죠. 성공률 20%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석유 매장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 네. 시추공 5개를 뚫어서 네. 최소 한다는데 5천억 써야 된다. 하나 시추공을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20%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게 20%를 하더라도 대단히 낮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네, 성공 가능성이 20%인데 높지도 않은데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냐라는 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이동석 위원님, 네. 성공 가능성 20%라는 얘기는 실패 가능성은 80%라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것도 석유 가스가 있다가 있을 가능성이 20%다라는 얘기인 건데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저런 지적도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냐 이런 거를 지금 제기하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큰 사업 관련해서 나라의 먹거리를 미래 먹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네.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이게 성공과 실패냐 이 두 갈림길에서 이거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게 성공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정말 큰 업적으로 이렇게 남겠죠. 하지만 이게 발견이 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이제 레임덕도 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쉬운 점이 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뭐 액트지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뭐 5개월 동안 심층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5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웹사이트에서조차 저런 뭐 집 같은 그런 회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어젯밤에 이 액트지오라는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면밀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네. 조차 제가 볼 때는 이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 어떤 수주를 했는지 그거조차 면밀히 상세히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큰 업적을 발표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어디 수주를 했었다.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었다라는 걸 국민께 면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사안은 마치 부산 엑스포 유치와 살짝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도 초기에는 정말 우리가 자신 있다. 이러다가 결국엔 실패했어요. 네. 그 의미만 보더라도 이게 면밀히 정말 상세히 이런 과정을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으면 결국엔 국민들께서 질타를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액트지오 세계적인 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액트지오 사이트에 가서도 그동안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조차가 안 나오는데 국민들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성공률 20%인데 잭팟기대, 성공률 20%인데 잭팟기대. 매일경제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 성공률 20%인데 잭팟기대. 유전 대박난 가이아나도 7%에 그쳤다. 네. 아까 미래 먹거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발표할 법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동석 의원 얘기를 했죠. 유전이 대박난 가이아나 이 유전도 성공 확률은 7%였었다. 근데 20%라고 한다면 이게 글쎄 뭐 그렇게 적은 확률은 아닌 거 아니냐가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다음 기사 볼까요? 석유 매장 가능성만으로 대통령 직접 발표 이례적이다.
이건 약간 반대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매장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거 조금 이례적인데라는 거예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최수영 의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우리 지금 영일만이잖아요. 네. 우리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 석유 묻혀 있다고 발표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석유가 아니라 이제 경유여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그 실망감이 있었는데 왜 그럼 이번에도 영일만이에요? 네. 왜 영일만일까요? 이게 신생대 지질 3기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거는 신생대 지질 3기는 지질학자들이 자원의 보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하 자원의 보고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도 시추가 되지 않는 곳에서 하는 탐사를 와일드 캣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 가능성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박이 났던 뭐 가이아나 유전도 있지만 북해 유전도 가능성 3%였습니다. 그런데 대박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이 이거는 이제 이 업계에서는 10%만 돼도 우수하다고 봐요. 근데 20%면 매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야구를 쳐도 그렇잖아요. 야구를 쳐도 2할만 쳐도 우수한 타자인데 3할 치면은 그건 뭐 거의 최고의 네. 최고급의 타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이게 우리가 이거는 가능성만 보고 어차피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퍼센트를 가지고 이게 너무 낮다라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처럼 이게 레임덕의 뭐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저는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네. 시추공을 박아서 이제 이게 가능성 확인하는 건데 이 차원에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이 좀 참여가 있어야 될 걸로 봐요. 그래야만 국민적인 신뢰와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자꾸 이걸 문제 삼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오해를 불식시킬 그런 정부의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상당히 하니까 지금 꿈 같은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전을 개발할 때의 단계가 3단계인데 일단 물리 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배를 통해서 지형 구조를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일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형 구조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탐사를 해왔던 것이고 네. 그 탐사한 결과가 이번에 지금 보내봤더만 20% 정도의 지금 유전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지금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하고 났을 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신문 기자였던 조갑재 기자였는데요. 조갑재 기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 발표를 해서 세상이 그때 깜짝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안 놓은 걸로 결판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조갑재 대표가 어제 본인의 사이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전을 발견하는 데서 물리 탐사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시추공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은 너무 빨랐다. 이 꿈 같은 발표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지도력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20%의 이 가능성을 갖고 이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희화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지금 20%라는 이 가능성을 갖고 발표하는 이 주체가 산업부 정도였으면 저는 딱 맞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공연한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하나의 일종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재원 교수님은 이걸 발표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유전이 나오지 않을 상황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지 않았냐. 왜 그런 위험한 리스크를 지느냐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사실 또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공률 20%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오면 100%야 우리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든 아니든 50대 50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김칫국을 먹으면 안 된다. 김칫국 마시면 안 된다라는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의혹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검증한 미 액티지오는 구멍가게 소유주 최대 심해 유전 남미 가이아나 탐사를 주도한 사람이다. 저희가 이건 앞에서 페이퍼 컴퍼니야라는 의혹에서 다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천공,
발표 2주 전에 알았다 퍼져. 해당 유튜브 영상은 1월에 촬영. 천공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걸 발표하기 2주 전에 천공이 먼저 우리 앞바다에 석유 있어라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가 쫙 퍼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영상 같이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인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강물질들이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파면 다 나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질이 약하니까 그런 걸 손댈 수가 없었던 거고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네. 지금 천공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산유국 돼.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고 나라 살기 좋아질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김용민 의원은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요거는 이동석 의원님. 네. 김용민 의원이 우연의 일치이길 바랍니다라고 한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볼 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약간 좀 지켜볼 여지가 있어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게 사실 이 정부 발표와 천공을 엮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천공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당연히 밑에 뭐 우리 주변에는 뭐 산유국도 있고 지하 강물도 있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어디를 콕 집어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먹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천공이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발표 직전 혹은 전날에 내일 우리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거는 그냥 뻔한 얘기를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촬영한 거를 갖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나오는 프레임은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야 될 올바른 방향은 네. 일단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먹거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뭐 내년에 이제 예산을 통해서 또 이제 뭐 1,000억, 5천억에 대한 그런 시추 비용을 또 이제 청구를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국 여야의 대립 형성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와 정말 화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민주당도 우리도 한몫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정말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효미 변호사님. 네. 지금 이동석 위원은 얘기가 아니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엮어도 되는 거냐 약간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용민 의원도 사실을 아니기를 바란다는 취지인데 세간의 평가는 혹시 이런 기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대한민국의 좀 불행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뭐 인터넷에 천공만 치더라도 국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듯한 여러 이제 사실관계들, 천공이 뭐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뭐 어떤 뭐 용산을 옮기는 뭐 이런 부분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신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그럼 아니다 뭐 이런 또 입장 물론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세간의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번진다는 건 있죠.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영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최소한 천공이 이야기한 거에 영향을 받았나? 이런 시추 작업에 내지는 천공은 2주 전에 미리 알았나? 라고 했는데 이 영상은 봤더니 1월 달에 이제 촬영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해당 뭐 유튜버라고 해야 될지 종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0개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또 여러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엮으면 엮인다라고 하지만 그 오해를 자초한 거는 사실 이 정부에 있지 않나라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자꾸 뭔가 물론 김용민 의원이 엮는 게 아니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엮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엮는 이런 현상까지도 빚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으로 일단 들립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뭐 의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논란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성공률 20%, 아직 석유랑 가스가 있다라고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석유, 가스가 있을 확률이 20%입니다. 근데 그러면 석유가 그럼 발견되면 해결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석유, 가스 발견한다고 해도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데, 발견은 했는데 드럼통 하나면 답이 없죠. 그리고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데, 근데 매장된 게 양질의 원유냐, 박정희 시대 때 나왔던 뭐 경유냐, 경제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만큼 원유가 있긴 해도 요만큼이라 또 뽑는데 돈이 더 많이 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넘어야 될 산이 많고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김칫국은 안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응원은 해야 되겠죠. 응원은 하되 김칫국은 국물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